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맞닥뜨립니다. 그 두려움의 종류는 다양하고 때로는 작은 것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거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이며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방법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두려움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끝이 없어 보인다. 그 중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실수할까봐 두려운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정말로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우리만큼 그 연설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실수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또는 데이트 신청을 하려 할 때 퇴짜를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상대가 거절하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인가 봐. 라며 스스로를 자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거절당해도 다음 기회가 찾아오고 그 일이 평생 내 자존감을 무너뜨릴 사건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 순간의 두려움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얹힌 것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우리는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혹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며 외로움을 인정하기가 무척 힘들다. 외로운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처럼 느끼곤 한다. 맡은 프로젝트를 잘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운 순간도 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 나 끝장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을까봐,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봐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한몫한다. 혹시 내가 이 일을 못하면 해고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한다. 그렇다면 더 큰 두려움들은 어떨까?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나를 중독자로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는 공포가 마음을 짓누른다. 운동선수는 승부에서 이기지 못할까봐, 학생은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봐,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마주한다. 때로는 병에 걸릴까봐, 사업이 실패할까봐, 또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도 우리를 괴롭힌다. 심지어 출근길에 지각할까봐 두려운 순간도 있다. 지각하면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동료들이 나를 비난할지 걱정하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순간에는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두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품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어이없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 운동선수는 경기에 임할 때마다 승부에서 이기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패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꿈, 그리고 그 모든 시간과 땀이 헛될지 모른다는 깊은 불안에서 비롯된다. 운동선수에게 승부란 단순한 점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경기 전에 긴장된 마음으로 경기장을 바라보면 수많은 관중의 시선과 응원 소리가 온몸을 휘감으며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
마치 그들이 기대하는 승리를 내 어깨에 짊어진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만약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이 생각은 경기 내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플레이에 집중하려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운동선수에게 이 두려움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훈련과 열정, 심지어 자신의 자존감까지도 걸려있는 문제로 다가온다. 만약 경기를 지게 되면 자신이 쏟아온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무가치해지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팬들과 팀, 코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두려움을 더욱 키운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4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훈련해왔고,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4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감정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몸과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경기 중에도 최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데 방해가 된다. 실수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작은 패배감이 계속해서 쌓여가며 자신을 갉아먹는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을 지배하면서 승부에서 이기지 못할까봐 더 두려워진다. 학생들은 종종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곤 한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시험 결과나 숫자에 대한 걱정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기대, 목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성적은 학생에게 있어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부족하거나 노력한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성적이 학업의 성취뿐만 아니라 미래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라면 그 부담감은 더 크게 다가온다.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그로 인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며 스트레스가 점점 커진다. 이러한 압박감은 종종 성적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시험을 앞두고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내가 이번에 잘할 수 있을까? 공부한 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집중력을 흐리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자꾸만 걱정과 불안이 앞서게 만든다. 공부한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까봐,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지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그 두려움이 더 커진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학 입시와 같은 중요한 시험들은 학생들의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 때문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전체가 망가질 것 같고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 두려움은 때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받는 기대감에서도 비롯된다. 주변 사람들이 이번에는 꼭 성적을 올려야 한다. 잘해야 대학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진다. 성적이 올라야 한다는 압박감은 학생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불안으로 바뀌곤 한다. 결국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이 헛되다고 느껴지고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간다. 사람들은 종종 병에 걸릴까봐 걱정한다. 특히 건강에 대한 불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기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병에 걸릴까봐 하는 걱정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특히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건강 관련 뉴스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다. 이 음식이 몸에 해롭다. 이 병이 유행한다는 등의 뉴스를 듣고 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에서 과장된 건강 정보를 접할 때마다 조금만 몸이 피곤해져도 무언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까 걱정하게 된다. 병에 대한 걱정은 특정 증상이 있을 때 더욱 커진다. 작은 두통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게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불안해하며 인터넷을 검색하게 된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혹시 나도 이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며 불필요한 걱정은 끝없이 커진다. 인터넷상의 자가진단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는 셈이다. 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병원 자체가 또 다른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만약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병원 방문을 미루기도 한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다고 느끼곤 한다. 앉아서 오래 일하는 생활 방식, 적은 운동량, 불균형한 식습관,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이 때문에 우리 몸에 조그마한 이상 신호가 오면 그것이 큰 질병의 전조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질병은 병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든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특정 질병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닌다. 이는 자신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 아무리 건강관리에 힘써도 언젠가는 그 질병이 찾아올 것 같은 운명론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병에 걸릴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실제로 병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걱정과 불안은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병에 대한 걱정 자체가 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우리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두려움의 근원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돈을 잃는 것, 직업을 잃는 것,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는 것 등은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단순히 물질적인 손실에 대한 걱정만이 아니다. 돈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보호막이다. 물질적 풍요가 있어야 우리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전함을 느낀다. 하지만 돈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된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은 종종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직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은 우리가 삶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직장을 잃으면 돈을 벌 수 없고 그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뒤따른다. 또한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의미와 자부심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생존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더 이상 야생에서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며 직업, 돈, 사회적 지위, 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것에 생존의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이러한 생존 본능의 확장된 형태다. 사회적 지위를 잃으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잠재적인 두려움이 작용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모든 불안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직면하기보다 그 주변을 맴돌며 다른 두려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삶의 많은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생명을 연장하려는 노력,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시도, 위험을 회피하는 행동 등은 모두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버티고 있는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두려움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의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걱정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뒤덮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이를 이겨내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겠지만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힘은 우리가 꿈꾸는 삶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탄탄대로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